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다시 대화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군사 핫라인도 오픈되는데 문제는 언제까지 지속될지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사 토크쇼 진행자 스티븐 코베르는 어제 회담 결과를 He said, she said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슈퍼파워 두 개 국가가 만났다는 것, 앞에 말씀드린 그대로인데, 이는 미국과 중국의 긴장 완화를 넘어서 아시아 국가들도 안심시키는 일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친구와 가장 큰 라이벌이 본인은 빼고 국제 정세를 논의하는 걸 좋게 봤을 리가 없다는 사실은 바이든에게 승리입니다. 가자지구 알시파 병원에 진입한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잡고 있는 인질을 병원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부 무기와 방탄복 등을 하마스가 기거한 증거라고 내놨지만 하마스는 부정합니다. 가자 북부의 전투는 거의 끝난 듯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지도자를 잡지 못한 채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은 압도적 표차이로 하원을 통과한 정부 폐쇄를 막는 안을 역시 통과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곧 서명하게 됩니다. 스타벅스 직원이 오늘 최대 규모의 파업을 합니다. 독일에서 37개 연구 발표를 분석한 결과 고기와 우유 제품, 가공하지 않은 여러 가지 식품과 곡물 등을 트레이드를 하면 대체하면 심장질환과 후천성 당뇨를 크게 줄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비드 부스터와 독감 접종도 함께 하는 게 따로 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중국과 미국 정상들이 회담을 한 것은 이건 뭐 국가별로도 그렇고 한국도 중국과 미국이 점점 긴장 상태가 되면은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굉장히 고민스럽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이 잡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확인은 못하고 들어왔고요. 일본은 오늘 시진핑 주석과 일본 총리가 만나는 것으로 지금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고 4시간 넘는 그 긴 미팅 1년 만에 두 사람 물론 10년 전부터도 다 잘 알고 있었던 사이지만 어제 제가 밤에 그 시사 토크쇼를 본 것부터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가장 제대로 표현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1년 만에 두 사람이 만났는데 할 말도 많았죠. 뭐 무역 무슨 뭐 대만 문제라든가 첨단 기술 이전이라든가 그리고 올여름에 누가 더 더웠는가 기후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 그런데 미팅하기 전에 두 나라가 막 기대 수준 낮춰서 뭐 여러 가지 좀 쿨한 표정을 하려고 했던 것도 잘했고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말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얘기할 때 항상 he said, she said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과 이 사람 말이 똑같은 상황에서 뭐 꼭 뉴스에서만 그렇겠습니까? 같은 현상인데도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다르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달라서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지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때로는 또 슬쩍 눈 감아주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할지라도 국내용으로 쓰세요.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국내용으로 쓰세요. 했었다는 게 어제 그 스티븐 콜베르가 본인의 시사쇼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을 he, 시진핑을 she, 왜냐하면 she를 she라고 미국 사람들 발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he said, she said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스티븐 콜베르의 얘기인데요. Put out a joint statement after the meeting, so it's just going to be a case of he said, she said. 제가 맥시멈으로 올렸는데도 소리가 작네요. 그랬더니 이제 막 밴드 여러분들 이제 베스트라고 하면서 he said, she said 하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뭐죠? 밴드가 막 하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시사 토크쇼를 하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이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그냥 만났다는 것 이외에 뭐가 있겠어? 그러나
슈퍼 강대국의 두 파워인데 만나지 않고 1년 동안 있었다는 게 문제니까 he said를 하던 she said 바이든과 시진핑이 서로 우리가 강하게 보였어라고 얘기를 하던 그건 상관없다. best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대화의 즐거움, 이거 무슨 책 제목 아니었던가요? 대화의 즐거움을 두 사람이 발견을 했다. 뭐 이런 얘기. 물론 몇 가지 성과는 있었습니다. 성과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것의 진짜 의미, 좀 온건한 합의라고 할까요? 뭐 다 미국이 가져간 것도 아니고 중국이 다 가져간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이루어졌다는 게 우리 대화하자. 군사 핫라인 다시 오픈하자. 뭐 이 정도였으니까 온건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온건한 합의다 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he said입니다. 펜타닐을 만드는 화학품을 중국이 규제하기로 했다. 미국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오해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한 군사 핫라인을 재가동하기로 했다. he said입니다. 그다음에 시진핑 she said는 미국의 수출 컨트롤을 막 하는 것을 우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엄청나게 비난을 했습니다. 컴퓨터 칩 등등이요. 그리고 대만에 무기를 보내지 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she said, 시진핑 said인 겁니다. 공개석상의 모습은 아주 잘 연출됐죠. 샌프란시스코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지금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인데 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그 회의에 본래의 회의보다 이렇게 사이드 미팅 4시간이나 된 슈퍼파워 강대국의 사이드 미팅이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잘 알려진 어떤 부자가 만들어둔 뭐 엄청나게 큰 그 집에서 이루어진 거 바이든이 기다리고 시진핑이 늦게 오는 거 늦게 오라고 하고 웃으면서 만나고 아주 연출을 아주 잘했습니다. 연출을 잘해서 텔레비전에서 긴장 완화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나서 회담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또 서로 할 얘기를 한 거죠. 분쟁이 아닌 경쟁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분쟁이 아닌 경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세계는 너무 넓어요. 우리가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계는 2개의 슈퍼파워 국가가 있기에 충분할 만큼 넓다. 우리는 둘이 이미 다 미국과 동등한 슈퍼파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공개 성명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발표하지 않기로 했죠. 당연하죠. 뭐 뚜렷하게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무슨 공개 그 공동 기자회견을 하겠습니까? 이제 시진핑이 여러 이제 줄줄이 엮여져 있는 그런 그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고 뭐 미팅에 그 사이에 이제 미국 대통령은 따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기자회견에서 이 얘기를 한국에서 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시진핑을 금방 좋게 회담하고 나서 독재자라고 했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아주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6월에 이어서 또다시 시진핑 주석을 우리 회의 아주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독재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요. 기자들하고 회견을 하는데 어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지금도 시진핑을 독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스터 프레지던트 하니까 네. 그래 보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을 택한 것이기도 해요. 누구는 maybe 무슨 음모론을 잔뜩 얘기를 하는 언론 매체를 본다면 바이든 또 뭐 말실수했다 이렇게까지 말할지 모르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솔직하게 그러나 위험을 택하면서 말을 한 겁니다. 네, 시진핑이 독재자처럼 보입니다. 왜냐면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와 정부의 형태가 다르잖아요. 형태가 다른 공산주의라는 정부의 형태를 띠고 그런 국가에서 그 공산주의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독재자, 딕테이터인 거 네,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사족은 여러분들이 떼고 그냥 그 정도가 어제 있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엄청 터프했습니다. 항상 국제적인 미팅이 끝나고 나면은 he said, she said. 그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터프했고 특히 대만 이슈에서 우리 시진핑 주석이 너무나 터프했습니다. 중국은 반드시 통일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뭐 워싱턴 내셔널주에서도 펜다가 마치 얼마 전에 중국이 확 뺏어가 버린 것처럼 뭐 이렇게 됐는데
뭐 계약을 한 그런 기간도 있었고 또 나이가 그 정도 되면은 또 원래 살던 그런 곳으로 갖는 게 맞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회담이 괜찮았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 팬더를 또 다른 팬더를 미국으로 보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사실 이걸 보면은 어제 다른 나라에서도 조금 안심을 할 만하고 누구는 막 분통 터질 만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모든 매체의 보도를 종합을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계사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몇 개월 동안 중국 매체에서 미국을 엄청 비난을 했습니다. 미국이 뭐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를 하는 거 개다대고 이제 영토까지 포위하려고 하네 뭐 등등의 얘기. 그러다가 11월 달에 싹 분위기를 바꿉니다. 이제 그때는 이미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기로 합의를 한 거죠. 신냉전을 말이야 미국이 만들고 하다가 그걸 싹 없애면서 미국과 중국은 2차 대전에서 일본과 싸운 공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일본 총리와 시진핑 주석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미국의 그 바론티어 전투기 그 조종사요, 그 플라잉 타이거로 알려져 있죠. 아주 그런 그 조종사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번에 아이오와주 뭐 사람들도 어제도 초대하고 뭐 방문도 하고 했잖아요. 시진핑이 본인이 예전에 있었을 때 아이오와 감자밭 거기 가서 도움도 받았고 했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 것. 1985년이었습니다. 그런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중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긴장을 완화하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중국 매체가 표현을 한 겁니다. 해서 뭐 한 4시간 동안 최고 지도자로서는 두 번째 만남이죠. 그 전에 부주석이었을 때, 부통령이었을 때 만났고 알고 지낸 게 우리가 10년이 넘습니다 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그런데 뭐 개인적인 친분이고 두 나라 사이에 어떤 그 두 나라의 국가의 성격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주의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독재자라고 말할 수 있죠라는가 대만이라든가 의견 일치를 하지 않은 것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 미팅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거의 모든 미국, 중국 전문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4시간 동안이나 밥도 먹고 일부러 이제 그런 그 부자가 갖고 있었던 그 집을 선택을 한 겁니다. 산책도 하고 하기 위해서. 이건 캠프 데이비드가 아니잖아요. 그 동북 쪽에. 그래서 그런 장소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서로 4시간이나 시간을 보냈다 하는 것은 아시아는 지금 중국과 미국의 그 긴장 경쟁에 말려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을 이번에 좀 의미 있게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고 더 나쁘게는 대만을 두고 지금 우크라이나라든가 중동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군사력이 그곳에서 왔다 갔다 휘둘려지지 않을까. 이러면 아시아 국가들이 굉장히 걱정하는데 일단 두 나라가 군사적으로도 뭐 핫라인을 개설하고 논의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휴하고 안심을 쉬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만이 미국과 중국의 잠재적인 가장 위험한 문제다. 뭐 무역도 있고 등등. 무역이야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 뭐 관세 부과하고 하던 거 바이든 대통령도 안 풀어줬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대만이다라고 우리는 하나의 중국이고 반드시 통일을 한다라는 것을 어제도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전에는 시진핑 없이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우리 미국이 대만을 방어한다.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는 그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게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거죠. 중국이 이제 이걸 중국 정부가 중국 관영 그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선전을 하겠습니까? 네, 선전하십시오. 나도 뭐 그만큼 가지고 온 것 있으니까 이게 이제 바이든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강한 위치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중국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요즘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도 있다 등등 그런 얘기들. 아시아 국가들에게 중국이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혹이 된다는 것은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미국도 농업계에서는 중국을 완전히 아무리 시장을 다변화해도 중국을 완전히 그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콩 때문에.
이 콩 수출 수입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대안을 지금 막 찾으려고 사실은 바이든 정부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환태평양 파트너십, 트랜스퍼시픽 그 파트너십을 깨버리고 그 뒤에 이제 오바마 때부터 조금씩 시작이 됐었던 인도 태평양 이 경제 프레임워크 같은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좀 확고하게 마련을 했지만 이건 별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성은 있어도 뭔가를 더 많이 해줘야지 되고 하는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금 약한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에 비해서 군사적으로 다시 이제 접촉을 하겠다고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기로 했지만 뭐 이것도 뭐 좀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는 힌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거고요. 대신에 이제 중국이 세계 최대의 온실그 배출국에 속하는 미국과 중국, 뭐 중국이 가장 많지만 인구비로는 미국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로 중국이 돌아가기 위해서 미국이 좀 뭔가를 도와준다는 것, 이런 것들 발표하진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외교 문제에는 또 국가적인 여러 가지 때문에 발표하지 않는 비밀에 붙여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시한을 정해놓고 아마 미국이 많이 도와준다고 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중국은 미국 대통령이 펜타닐을 만드는 그 재료 자체가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일부는 멕시코로 갔다가 거기서 완제품이 만들어져서 미국에 오기도 하고 요즘은 뭐 다른 목적으로 미국으로 그 원료들이 들어와서 미국에서 제조되기도 하고 이것 자체를 중국에서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안 한 것뿐이지. 그거를 중국이 해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지금 엄청 강조를 하는 거죠. 매년 7만 명이 펜타닐로 숨지는데 이 속도는 점점 빨라질 겁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 펜타닐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아주 가까운 사람을 알고 있다. 자녀를 잃은 그런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이 같은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지역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당연히 우크라이나에 뭐 강한 무기 보내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이란과 중국이 조금씩 친해지고 있으니까 이란도 뭐 중동 문제에 깊이 끼어들도록 어떤 허용하지 말아라. 이건 부탁 내지는 요청을 했겠죠. 그런 것들. 물론 동의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시간이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고 밥도 먹고 점심 저녁에는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돈 벌어야 되니까요. 그 헤드 테이블에 뭐 4만 불씩 내고 밥을 먹고 2,000불 내고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거기에 몇백 명은 되지 않았을까요? 큰 홀에. 그래서 돈 벌어야지 되니까 점심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밥을 먹었는데 그 밥 먹는 것을 보고 산책하는 것을 보고 가장 싫어했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이겠죠. 블라디미르 푸틴에게는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가장 중요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라이벌입니다. 물론 미국의 푸틴보다 더 큰 라이벌은 시진핑이지만 푸틴이 생각할 때 가장 큰 라이벌은 바이든입니다. 자신의 가장 중요한 라이벌과 가장 중요한 친구가 나를 쏙 빼고 4시간 동안이나 밥 먹고 아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전쟁 얘기도 했다고? 그러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야 기분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건 그 자체로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였다라고 볼 수 있는 점. 이게 이제 어제 바이든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에서 뭐 국제적으로는 가장 중요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도 이제 전문가들은 이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이 전투 자체로는 북쪽에선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브레이킹 뉴스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조지 산토스라고 여러분 뉴욕의 3지구 롱아일랜드가 포함된 곳의 초선 연방 하원 의원 기억하시죠? 선거에 당선되기 전부터 온갖 거짓말로 그 지역 원래 민주당 지역이었는데 이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하고 자수성가해서 30대인데 돈을 너무 많이 벌었고 등등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무슨 뭐 유대계 등등의 개인사 스토리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호감을 갖고 당선을 시켰는데 그 뒤에야 민주당이 방심했었던 거죠. 그냥 아이 뭐 저 사람이 되겠어? 했다가 덜컥 당선이 돼버렸네요. 그리고 나서 뒤가 파헤쳐지고 결국은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재선에 나가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하원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전에는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그가 하원 의장이 되기 전에 열심히 손을 들어줬었기 때문에 이걸 잘 회부해 보지 않고 뭐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그런 또 다수당이긴 하지만 표가 작으니까요. 그렇게 하다가 신임 하원 의장이 들어와서 조금 속도를 냈습니다. 결국은 하원 윤리위원회가 조지 산토스가 수많은 거짓말이 있지만 선거 기금을 잘못 사용한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 유죄다 말하자면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선이 돼도 이제는 유권자가 그를 알기 때문에 뭐 재선 캠페인을 나가더라도 당선된다는 그런 확률이 많다기보다는 적다 쪽이긴 했지만 본인이 절대로 나는 뭐 물러서지 않을 거야 하더니 재선에 나가지 않겠다 하는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분명하게 가려지는 진실은 이렇게 뭐 오랜 세월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지금 초선 의원이고 1년 임기 남았습니다. 조지 산토스는 더 이상 재선에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는 이제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요. 지금 뉴저지의 3지구의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그곳에서 부패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기소도 된 로버트 메넨데스 연방 상원 의원 자리에 출마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민주당에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이 준비 중이고 또 다른 사람이 뉴저지의 주지사 테미든가요? 포스트 네임이 58세의 테미 머피 맞네요. 공직 출마 처음 하고 남편이 6년 뉴저지 주지사로 일하고 있는데 굉장히 활동적인 뉴저지주의 그 퍼스트 레이디고요. 왜 출마하는가? 어제 그 비디오 보니까 뭐 아이들에게 더 잘해주기 위해서 뭐 등등. 현재는 워싱턴에는 뭐 부자가 되거나 카메라에 찍히는 거 신경 쓰는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출마를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주부지만 굉장히 남편의 그 선거 캠페인이라든가 할 때 활발하게 일을 했고 그 전에는 30년 전입니다. 재정 애널리스트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앤디 김 하원 의원과 같이 겨룰 수 있다는 이런 점에서도 이 사람 주목되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고 이스라엘 레이티스트부터 좀 전해드리고 레이티스트를 전해드리고 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라는 예상까지 좀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알시파 병원에서 들어가서 찍은 비디오를 이스라엘이 발표를 했습니다. 총기도 뭐 한 10정 정도 있었고요. 이 알시타 병원으로 쳐들어갈 때는 이스라엘이 특공대를 그곳에 진입시킬 때는 그 안에 지하가 하마스의 지휘 본부고 하마스가 거기에 있고 그리고 잡아간 인질 가운데 일부도 거기에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믿고 딱 들어갔는데요. 이제 6일 동안이나 병원을 포위하고 있었잖아요. 계속 포위를 하고 하니까 그 사이에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어떤 식으로든 해서 마지막에 들어갔을 때는 1,500명이었답니다. 새벽 3시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전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다고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은 그 총 그리고 방탄복 이런 것을 찍어서 들어가자마자 큰 그 메가폰으로 16살에서 40살 사이 남자는 다 이쪽에 서라. 뜰에 서라. 이렇게 하고 또 지금 일부는 신문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방사능 그 빌딩에서 방사능이 아니라 방사선과 방사선과 그 빌딩에서 10정의 총, 탄알, 방탄복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이스라엘이 비디오로 쫙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하마스는 그거 우리 것 아니다라고 하고 언론사는 양측의 주장을 이 경우에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컴플레인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이냐면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방송을 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보도, 본인은 이스라엘에서 방송을 다 하고 있는데 하마스 같은 경우 가자 지구에 우리 들어갈 수 없도록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알고나 있느냐. 그 잘 모르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그 팔레스타인에 너무 그 포커스를 두고 보도를 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너무 나쁜 보도를 한다고 굉장히 강한 불만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언론사로서는 때로는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것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없고 하마스가 주장하는 것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가자 지구에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웰컴해서 기자들에게 하잖아요. 그게 어쩌면 이스라엘의 홍보물을 선전하는 도구로 활용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기꺼이 나는 종교가 그러니까 하면서 기꺼이 이스라엘과 일심동체가 돼서 이스라엘을 홍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인도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지 된다는 것.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언론사는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양측 주장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고요. 그리고 하마스가 50명의 인질을 석방하는 뭐 이런 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고 대신에 이제 사흘에서 5일 정도 휴전을 해주고 이스라엘 감옥에 갇혀 있는 팔레스타인 어린이와 여성들도 이제 서로 교환하기로 하고 인도적인 지원도 조금 해주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이 만약에 어제 그 병원에서 총 열정이랑 뭐 여러 가지를 찾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절대로 국제적인 센티멘트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지원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적이나 군사적인 지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될 땐 이스라엘이 얼마나 공격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은 두 개의 나라를 지지한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런데 동시에 이스라엘이 가자를 다시 점령하는 것은 안 된다 하면서도 휴전은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지금 미국 텔레비전에도 오늘 아침에도 CNN 방송에 보면은 이런 것을 많이 보도를 합니다. 인질로 잡혀간 사람이 240명 되니까 그 가운데는 3살짜리 여자아이가 어머니 아버지가 이 3살짜리 여자아이가 보는 앞에서 숨졌고 하마스가 살해한 거죠. 그리고 이 아이를 납치해 갔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이런데도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잘 뭐 처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으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대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법에서. 지금 이제 6주일 전에 이 전쟁이 시작되면서 북부를 막 공습하고 했잖아요. 북부는 완전히 속빈 강정처럼 돼 있거든요. 가자에. 사람도 없습니다. 건물도 비었고 물, 하수, 기관시설은 더 이상 없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던 것은 이스라엘 기갑부대가 공습으로 파손되지 않은 길 등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하마스도 흩어졌어요. 그러면 하마스를 얼마나 잡았는가? 지금 별로 많이 잡힌 것 같지 않죠? 남부로 사람들 다 떠나라고 할 때 민간인만 떠났겠습니까? 북부에 기반을 둔 하마스도 분명히 떠났을 겁니다. 같이 남쪽으로 묻어간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북부에서 계속 터널 입구를 찾아서 폭발을 하고 무기와 무장 세력을 찾을 것이라고 하고 몇 주일 동안 찾았지만 이렇게 찾았다고 하고 보여주는 것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을 못 찾았잖아요. 야히와 시나르, 정치 지도자 하마스, 군사령관 무하메드 데이프 두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탱크, 탐지견, 특수부대 다 동원돼도 의심스러운 건물 다 폭격합니다. 지금도 하루에 뭐 90개에서 100개. 그리고 의심스러운 사람들 다 처리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지금 북부에 사람이 없는 속빈 강정이 돼 있으니까 다 남쪽으로 이제 시선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전에 23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가자 주민 가운데 110만 명이 북부에 살았고 지금 다 남부로 내려왔잖아요. 해서 사람들이 사람답지 않은 생활을 하니까 국내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데 특히 아랍 국가에서의 그 압박은 미국에서도 잘 그 보도되지 않지만 전쟁을 바로 끝내랍니다. 휴전하라도 아니에요. 아랍 국가들은 전쟁을 사우디와 이란조차도 손을 잡고 이란과 사우디가 같이 손을 잡고 그런다니까요. 전쟁을 끝내라. 프랑스는 휴전해라. 영국도 휴전해라. 그러나 이 경우는 미국의 영향력이 가장 크죠. 바이든 대통령은 휴전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 휴전을 해야지 된다. 뭐 북부 다 망가져서 아무것도 없는 속빈 강정인데 남부 사람들 하마스도 통치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쯤 되면 상실했고 하마스를 비난해왔던 가자지구 주민들. 이건 사실은 여론을 감지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본인들을 이스라엘 남부를 그렇게 잔혹하게 급습을 해서 이런 일을 집도 잃고 당하게 하는데 하마스를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전에도 독재적인 통치를 해왔었는데 국민들의 보건복지에는 신경 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렇다고 하마스 원망스러워. 내가 이렇게까지 막 남부로 오고 우리 다 전 재산을 잃어버렸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럼 이스라엘을 좋아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더 미워하겠습니까? 하마스를 더 미워하겠습니까? 그냥 상식선에서는 춥고 비도 오고 섭씨로 한 8도 정도 된다고 하던데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겨울은 아주 춥답니다. 하수펌프장 작동하지 않습니다. 연료가 없으니까 나는 굶어도 아이에게 먹을 것, 배급 조금 탄 식량이 있으면 가구를 부숴서 지금 무슨 동굴시대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먹이잖아요. 막 텐트가 무너지고 진흙 속에서 자는 사람들도 많고 질병 확산하고 콜레라, 장티푸스 지금 어떤 시절입니까? 그래서 이제 네탄야후의 극우 정당이 보급하지 말아라. 쟤네들 인도주의적인 차원, 우리가 당한 거 봐. 보급하지 말아라 하는 거거든요. 해서 제가 대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숨진 사람 숫자도 1000대 대 10,000대잖아요. 다친 사람도 10배 이상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아서는 덜 잔인한 전쟁이 압박을 줄인다. 팔레스타인 주민의 고통만 줄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제 마음이 가는 것 하나는 지금 이제 북부 사람들이 다 그 남부로 내려와서 그 도시가 칸 유니스라는 그 난민촌이 있는데 이곳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죠. 그런데 이 난민촌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토록 찾고 있는 두 사람, 하마스의 지도자 아히야 신와르, 무하메드 데이프 두 사람이 난민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야히야 신와르가 이 난민촌에서 태어났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무하메드 데이프는요. 바로 어머니 아버지 때부터 이스라엘에 쫓겨서 이 난민촌으로 왔고 저쪽 예루살렘 북쪽에 살다가 난민촌으로 왔고 이 난민촌에서 지금 군사령관 무하메드 데이프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대를 이어서 지금 난민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바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될 때 이 하마스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 그럼 이스라엘을 예뻐하지 않는다. 이 난민촌에서 자라면서 또 다른 지금 하마스의 통치력을 많이 부쉈다곤 하지만 또 다른 아히야 시나르, 무하메드 데이프르가 이 난민촌에서 태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절친한 친구였었거든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사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요즘 대세는 라디오 서울 하는 로고를 들으시는 순간 텔레비전 화면에는 빨간색 이제 겨울 할러데이 시즌이 왔다 하는 그런 선전이 보였는데요.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죠. 그 레드컵 오늘 각 지역에서 아마 뭔가 스타벅스 사서 드시면은 앱으로 오더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컵을 드린다는데요. 레드컵 데이죠. 오늘이 레드컵 데이고 그리고는 이 레드컵 데이인데 스타벅스의 직원들이 바리스타들이 특히 오늘 파업을 합니다. 뭐 전체적인 매장에서 파업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쭉 찾아봤더니 주로 이제 필라델피아, 시카고, 뭐 알칸소, 콜로라도주도 있었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스타벅스 그
바리스타가 파업하는 곳이 많았고요. 캘리포니아는 북가주에는 있었는데 서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쭉 한 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커피 사 드시는데 큰 지장은 없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뭔가 이제 직원 배치, 스타벅스 같은 데는 시간 같은 것도 좀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제 직원 입장에서 좀 합리적으로 하자 하고 회사 측과 합의를 하는, 교섭하는 거죠. 그런 그 요구를 하고 있답니다. 360개 스토어에서 한 9천 명 이상 스타벅스 그 노조원이 있다고 하니까 스타벅스도 이 노조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더니 역시 한번 시작하니까 좀 빨리 되네요. 아마존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리고 지금은 신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쭉 보면서 로컬 신문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2005년도에 미국에 있었던 로컬 신문들, 말하자면 뭐 한국일보도 로컬 신문이 되겠죠. 이런 그 로컬 신문들이 3분의 1이 2024년도 내년도에는 사라진답니다. 2005년에서 2024년 하면은 23년 사이에 3분의 1이 지금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조금 당겨졌답니다. 사라지는 게 원래는 전문가들이 뭐 2025년이든가요, 한 해 정도는 더 늦춰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년에 3분의 1이 사라진다는 얘기인데, 2023년도에 로컬 신문이 너무나 디클라이닝이 빨라져서 그렇게 된다는 건데, 근데요 이렇게 로컬 신문이 없어지면은 대부분 커뮤니티는 온라인에서도 대체 신문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국일보를 보시면 디지털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신문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신문과 디지털에 다 장단점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디지털에 담길 수는 없고, 그리고 담겨 있는 것도 어떤 때는 또 좀 안 보이고 해서 찾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신문은 역시 페이퍼의 그 기능이 확실하기는 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완벽하게 디지털로 전환되기 전에는. 그리고 이 세상에 현재 신문의 역사가 얼만큼 긴데 그 몇백 년의 역사를 불과 얼마 되지 않은 디지털로 다 완벽하게 옮겨 담은 신문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디지털 장점도 있고 페이퍼의 장점도 있고, 그렇게 해서 노스웨스턴 그 저널리즘과가 아주 그 중요한 그런 그 학교잖아요. 거기서 새로운 보고서를 지금 만든 겁니다. 미국에 지금 신문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6천 개 정도 신문. 2005년도 거의 9천 개에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리고 남아있는 신문도 날마다 에브리데이, 여러분들께서 한국일보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받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아니라 나머지도 일주일에 한 번 발행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지난 2년 동안 신문은 매주일 2개 이상 그냥 없어진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 카운티가 굉장히 많은데 204개 카운티에는 아예 이런 로컬 뉴스페이퍼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6.4%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로컬 페이퍼가 없어진다 할 때는 뉴스에 대해서, 또 이 코리안 페이퍼는 코리안들에 관해서 중요한 것을 많이 보도를 하잖아요. 우리 지역사회, 우리가 또 그 언어적으로 영어가 익숙하신 분들도 한국말로 더하면 훨씬 쉽게 뭔가 그 이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비영리 기구들의 활동이라든가 등등 해서, 심지어 부고도 내드리고 신문에서 그런 것들이 전혀 이제 없어지는 사막에서, 뉴스의 사막에서 살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이게 또 이제 경제적으로 보자면요, 경제 정치적으로 보자면 최근에 수십 년 동안 미국 신문을 아주 큰 헤지 펀드가 많이 사들였습니다. 돈 번다고. 그리고 추가 이익을 낸다고. 헤지 펀드가 원래 신문업이 본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이것을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수십 개 이렇게 사들이다가 지금 디지털로 가고 광고가 줄어들고 이런 것이 되니까 이 헤지 펀드는 원래 의무감을 갖고 신문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아닙니다. 그래? 이득이 예전보다 들어왔는데 하고 빨리 버리는 거죠. 예상보다 그냥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헤지 펀드가 손을 놓을 때 누군가가 살 수도 있지만, 패밀리 운영하는 그런 곳에서 살 수도 있지만 전처럼 그렇게 광고가 활발하진 않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지는 않죠. 그리고 문제는 그럼 이게 없어지면 다른 것이 뭐가 대치를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없다는 데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도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뭐 로컬 신문 하면은 소수 인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그럼 그런 분들이 정보를 접하는 것에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죠. 뭐 좋은 게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나쁜 거죠. 그러면 사람들과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소수 인종과 주류와 정치적인 양극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보의 양극화 시민 참여가 부족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잘못된 정보 온라인의 정보가 얼마나 잘못된 거니까 정보도 아니에요. 루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 로컬 신문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호돼야지 된다. 오늘 악시오스의 보도였습니다. 건강 말씀을 조금 드리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늘 말씀을 못 드려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얘기인데 또 한 번 확인을 한 겁니다. 고기와 유제품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가공된 식품을 그렇지 않은 가공되지 않은 곡물과 콩, 무슨 너츠, 올리브 오일로 대체를 하면 뭐 지방기 이런 것을요. 그러면은 심장 질환과 후천성 당뇨를 크게 줄인다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독일의 이제 당뇨병 센터 düsseldorf라는 당뇨병 센터에서 한두 개가 아니라 37개의 그 연구 페이퍼를 쭉 분석을 했다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붉은 고기와 가공 고기. 저희 어머니도 제가 고기를 안 먹는다고 늘 고기 먹으라고 하시는데 싫은 걸 어떻게 먹어요? 저는 무슨 건강을 생각해서라기보다도 안 땡겨서 그러나 또 뭐 어떤 때 먹고 싶으면 먹긴 먹거든요. 몸이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저의 경험으로는. 그래서 엄마 붉은 고기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좋다고 하지 마세요. 붉은 고기와 가공 고기를 식물성으로 대체하면은 예를 들어 하루에 50g의 가공 뭐 여러 가지 유가 있잖아요. 그럼 뭐 베이컨이라든가 등등 이걸 일반 콩이나 아니면 너츠 이런 걸로 대체하면은 심혈관 위험은 25%가 낮아진답니다. 계란 한 개를 계란도 뭐 꼭 먹어야지 된다고 하지만 그냥 수치를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견과류 25g으로 대치를 하면 역시 심혈관 위험이 17%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생선이라든가 이건 별 차이가 없대요. 당뇨병의 경우도 무슨 베이컨 등등의 가공육 50g을 견과류 28g으로 대체하고 그리고 달걀 한 개를 완전한 그 홀 그레인 콩 곡물 30g이나 견과류 10g으로 바꾸면 당뇨병도 뭐 20몇 %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햄, 소세지, 베이컨, 핫도그 어떤 때는 드셔도 돼요. 당길 때는 맛있게 먹는 거. 그건 간식이잖아요. 나쁜 불량식품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0g의 가공육을 28g이나 50g의 견과류로 바꾸면 모든 사망 원인의 21%를 낮출 수 있고요.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고기에는 뭐 포화 지방산이 많이 포함돼 있고 가공육에는 뭐 소금이 많겠죠. 그리고 그걸 이제 뭐 썩지 않게 하려는 여러 가지 뭐 질산염이라든가 그 밖에 뭐 비슷한 그런 것들의 함량이 많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식물성 식품의 경우는 미네랄, 섬유질, 비타민 이런 거 많으니까. 그래도 요구르트와 치즈는요. 이 좀 건강하다는 그런 증거는 있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붉은 고기와 가공육 이런 것들을 줄이시라 하는 말씀 드렸고 후원업체는 보내드렸고요. 코비드와 부스터, 그러니까 코비드 부스터와 독감 예방 접종을 동시에 하면은요. 보스턴에서 열린 연례 백신 회담에서의 결과 면역 체계의 자극이 강화돼서 훨씬 효과가 좋다는 것 나왔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